베이스 클래스의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전파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클래스 스코프 정의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멤버 스페시피케이션을 포함하는 중괄호 영역을 클래스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중괄호 시작 위치에서부터 클래스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라인에 베이스라는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스코프에 베이스라는 이름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는 생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다시 베이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베이스를 등록했기 때문에 베이스에 대한 재선언 구문입니다.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가 형성이 되어지고 베이스 이름이 주입이 됩니다. 일곱 번째 라인에서 드라이브드라는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코프의 이름을 등록하게 될 거고요. 이후로는 베이스 지정자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지정자 구문은 선언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된 이름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베이스라는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첫 번째 라인에서 등록된 이름을 확인하게 되고 네 번째 라인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이 드라이브 클래스에 대한 베이스 클래스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라인에서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가 생성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클래스가 앞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성되는 시점에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되어 있지 않는 미래의 타입을 과거의 타입과 서로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과거와 현실을 넘나들고 싶은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주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실을 연결하는데 C++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에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디듀싱 디스 구문이 있습니다. 디듀싱 디스 구문은 C++ 23스펙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디듀스 디스 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플리시트 오브젝트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myDuck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myDuck.displayInfo를 통해서 displayInfo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멤버 함수가 소속된 객체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myDuck이 되겠죠. 자신이 소속된 객체를 아규먼트 형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임플리시트 오브젝트는 바로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된 객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규먼트로 전달했다는 소리는 그에 대응하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임플리시트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파라미터를 오브젝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구현하는 방법은 익스플리시트 방법이 있고 임플리시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 번째 라인에 보면 디듀싱 디스 구문입니다. 디스로 시작하는 이 구문은 암묵적으로 전달된 오브젝트에 대한 파라미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가 myDuck에 대한 덕으로 추론이 될 겁니다. 디스로 시작하는 구문이 명시적으로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기술했다 해서 explicit 오브젝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g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역시 멤버 함수이고요. 멤버 함수인데 불구하고 파라미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파라미터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implicit 오브젝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implicit 오브젝트 파라미터 멤버 펑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또 explicit 오브젝트 파라미터 멤버 펑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파라미터 기반으로 함수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베이스 클래스에 드라이브 클래스를 전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고요. 클래스에 대한 스코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가 템플릿 멤버 함수입니다. 템플릿 멤버 함수는 필요하지 않으면 전혀 코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필요하면 코드가 그 위치에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코딩을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화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럴 때에 인스턴스를 하는 구문이 있고 인스턴스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구문이 있을 겁니다. 즉 원인을 제거하는 구문을 instantiation context에서 인스턴스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문맥은 지파 형식으로 인스턴스를 시키는 코딩 지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마이덕에 대한 디스플레이 인포를 인스턴스 하기 때문에 4. 다섯 번째 라인에서 마이캣에 대한 디스플레이 인포를 인스턴스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5. 그래서 4와 5가 인스턴스 문맥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니멀 클래스라는 이름과 애니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는 머나먼 과거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인스턴스를 시키는 인스턴스 문맥은 현재 코딩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즉 현재 위치에서 인스턴스 문맥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코딩에 주입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 문맥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클래스에 특정 함수를 주입하게 되는 코딩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은 덕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아서 멤버 함수를 구축하게 되고요. 캣도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아서 멤버 함수를 구축하게 됩니다.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애니멀에 있는 템플릿 멤버 함수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displayInfo 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컨텍스트에 의해서 과거의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내에 displayInfo가 만들어지고 갖고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미래에 있는 클래스에 대한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술로 인스턴시에이션 컨텍스트, 즉 인서 문맥을 활용하게 됩니다. CRTP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CRTP는 Curiously Recalls Template Pattern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C푸플 레포트라는 월간지에 소개가 된 CRTP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 기술을 다시 진 커플리언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모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템플릿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전체가 템플릿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시점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즉 인스턴스 문맥이 존재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는 구조를 클래스 레벨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덕이라는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덕이라는 거를 애니멀에 넘기게 되고요. 드라이브로 전달이 돼서 사용이 되죠. 16번째 라인은 드라이브드 언더바 타입이라는 선언을 인스턴스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6번째 라인이 인스턴스 문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6번째 라인에서는 6번째 라인에 있는 부분만 인스턴스화가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라인에서 디스플레이 인포라는 부분을 호출하게 되죠. 따라서 템플릿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함수가 인스턴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이 인스턴스 문맥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미래 작성된 코딩이고요. 16번째도 미래 작성된 코딩이거든요. 과거에 있는 코딩은 애니멀이라는 템플릿 클래스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코딩에서는 인스턴스화 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 놓고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를 형성해 놓고 내부의 모든 내용들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생성하도록 구축해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C푸플 레포트 월간 잡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게 되면 C푸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관용구 그다음 패턴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허브 셔터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죠. 표준위원회 멤버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데이비드 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스트를 만들 때의 초창기 개설 위원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메타 프로그램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요. 앤드류 커니그라는 사람도 아규먼트 디펜던트 법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ADL이라고 부르는데 초기에 설계한 사람이 앤드류 커니그예요. 그 다음에 더글라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에이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설계한 사람이 스미스 교수입니다. 패턴 쪽에 조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C푸플 레포트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고된 내용들을 나중에 취합을 해서 진 커플게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쓰게 돼요. 가지 색깔 책인데 어드밴스드 C푸플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됩니다.